자네, 피아노 어디서 배웠나? 민재가 돌아보니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기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죠. 배운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서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겨울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발이 교정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벌써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안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남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어요. 그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서 한 노인이 홀로 앉아 식판 위에 미역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한기수, 78살의 노교수였죠. 한때는 이 대학 음악대학의 전설적인 피아노 교수로 불렸던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이었지만 지금은 은퇴를 앞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기수는 숟가락을 들어 올리다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작은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깊은 한숨과 함께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혼자 식사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교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기수는 작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와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근 학생들과의 수업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구식 교수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수를 향한 시선에는 존경보다는 피로가 더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젊은 학생들은 기수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답답해했고 기수 역시 요즘 학생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클래식은 구닥다리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들어요? 지난주 한 학생이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기수에게는 평생을 바친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구닥다리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요즘 애들은 정말 감정이 없어 보입니다. 기수가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아노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건반을 계산하는 것 같다니까요. 기계처럼 정확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군요.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기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 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그의 수업이 이제는 겨우 10명 남짓한 학생들만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눈이 쌓인 교정 한편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한빛 배달이라는 글씨가 눈발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죠. 젊은 배달원이 헬멧을 벗으며 추위에 언손을 호호 불며 비비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묘하게 맑고 깊어 보였어요.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에게서는 다른 또래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기수는 무의식 중에 그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 같았죠. 배달원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문받은 음식을 찾으며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에 오래도록 머물렀죠. 학생들이 가끔 장난삼아 건드리는 그 피아노는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 오래된 피아노네요. 배달원이 음식을 받으며 식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거요? 벌써 10년도 넘었을걸요. 요즘은 아무도 안 쳐서 장식품이나 다름없어요. 먼지만 쌓이고 있죠. 기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줄을 서서 연주하던 피아노였는데 이제는 정말 장식품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음식을 받아들고 나가려다가 다시 한번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리움 같은 것 말입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피아노와 인연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잠깐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기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의 자세, 그 자연스러운 손목의 곡선, 분명 음악을 접해본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기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져 창밖 풍경이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기수는 차가워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허무함만 남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방금 본 그 배달원의 눈빛과 손동작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청년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지자 피아노 소리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배달을 마친 민재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잠시 몸을 녹이고 가려는 참이었죠. 식당 직원이 괜찮으시면 잠깐 쉬다 가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거든요. 이런 추운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배달원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민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선이 그 낡은 피아노로 향했어요. 검은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피아노에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손이 어느 정도 녹자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몇 개는 살짝 내려앉아 있고 어떤 건반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피아노구나. 민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피아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 했거든요. 마치 건반이 민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식당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모두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맑고 투명한 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율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 어디선가 경험해 본 것 같았거든요. 이어서 파, 그리고 라, 시. 한음 천천히 눌러가면서 민재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얼음이 녹듯 선율이 번져나갔어요. 분명 배운 적이 없는데도 손가락들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식당 전체가 멈춘 듯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고 설거지를 하던 직원도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한기수 교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철컥.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기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음색, 그 터치, 그 섬세한 감정 표현. 이건 그냥 아무나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연주법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곡명은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멜로디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며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전쟁고와 보호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그때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연주 소리가 말이에요. 설마. 그런데 그럴 리가.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불이 난 보육원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리는 이 연주는 분명 자신이 가르쳤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민재의 연주가 끝나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 잘 치네요. 배달원이신데 피아노도 치시나 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듯 손을 내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손이 기억해서요. 손이 기억한다고요? 한 학생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극적였어요. 정말 배운 적이 없는데도 손가락들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마치 몸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 피아노 어디서 배웠나? 민재가 돌아보니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기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죠. 배운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서요. 기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이 기억한다니. 그런 말을 하다니. 기수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 말은 자신이 40년 전 제자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었거든요. 음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민재는 기수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노인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만났던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네.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 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기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식당에서 들었던 그 연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이 기억한다고 했지. 기수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은하보육원에서의 기억들을 담은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자신의 젊은 시절 필체로 적힌 제자들의 명단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따라가다가
기수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은하보육원, 제자 명단 마이너스 민재. 그 이름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엔 더 잘 칠게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음악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기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 그 이름이 맞다면 오늘 만난 그 청년이 혹시 그때 그 아이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보육원 화재 때 모든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기수는 노트를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자 민재라는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민재 마이너스 7세, 전쟁과 피아노에 특별한 재능을 보임. 한번 들은 곡을 바로 따라 칠 수 있음. 감정 표현이 뛰어나고 손가락의 감각이 남다름.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12월 15일 보육원 화재로 사망 확인.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난 청년은 누구란 말인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 연주 실력, 그 특별한 터치감, 그리고 무엇보다 손이 기억한다는 그 말.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기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하보육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자신과 함께 여러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줄에 앉은 작은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민재였습니다. 큰 눈을 반짝이며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고 있는 7살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늘 만난 청년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닐까? 기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기수야, 나 정화야. 오랜만이지? 이정화. 40년 전 은하보육원의 원장이었던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어요. 정화 씨?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가 다니는 대학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은퇴하게 되었어요.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수야, 혹시 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니? 보육원 화재 말이야. 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필 오늘 민재와 만난 바로 그날 정화가 연락을 해오다니. 가끔 생각하죠.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정화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화재가 났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은 미리 다른 시설로 옮겨졌었어.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 기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민재도 그 중 하나였어. 화재 일주일 전에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었거든. 전화기를 든 기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민재는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4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정화 씨, 그럼 민재는 지금 어디에? 그건 나도 몰라.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여러 시설로 흩어졌거든.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기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제자 민재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볼까? 기수는 그 생각을 하며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제자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 청년이 다시 배달을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구내식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로 한빛 배달 오토바이가 교정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기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제자 민재인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재는 계속해서 그 대학교로 배달을 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그 구역으로 배정받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도 민재는 배달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잠시 몸을 녹이려는 참이었죠. 그런데 식당 안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그 노 교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수는 민재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혹시 시간이 있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계속 그 노 교수가 궁금했거든요. 왜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말입니다. 오늘도 피아노 한번 쳐보지 않겠나? 기수가 제안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어요. 학생들이 많은 시간대였거든요. 괜찮을까요? 배달원이 이런 곳에서 괜찮네. 음악에는 신분이 따로 없어. 기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일부는 배달원이 뭘 한다는 거야? 라는 식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선율을 따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연주였어요. 어제보다 손가락이 더 자유롭게 움직였고 감정 표현도 더욱 섬세해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수는 그 연주를 들으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 연주법은 분명 자신이 가르쳤던 방식이었거든요. 특히 손목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페달 사용법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이번에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진짜 잘 치네. 근데 배달원이 여기서 일해도 되나? 좀 어색하지 않아? 우리 학교 시설인데. 그런 수군거림들이 민재의 귀에 들렸지만 기수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연주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네. 우리 음악대학 연습실로 가지 않겠나? 민재는 놀랐어요. 연습실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네. 기수는 민재를 음악대학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기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피아노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쳐볼 기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한 번만 제대로 쳐보게. 기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뭔가 특별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선율이 떠올랐어요. 민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곡은 겨울의 왈츠였습니다. 40년 전 기수가 은하 보육원의 아이들에게만 가르쳤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곡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것으로 세상 어디에도 악보가 없었거든요. 오직 기억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이 곡을 가르쳤나? 기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요. 선생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가르쳐 주셨어요. 고아원에서? 기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음악은 기억이 되는 거야. 마음에 새겨두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요. 기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었거든요. 혹시 은하 보육원이었나? 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은하,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의 제자 민재였던 겁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였어요. 민재야. 기수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그때 연습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음악대학 학과장이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한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부인을 연습실에 들여보내시다니. 학과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학생들이 배달원이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배달원 아닙니까?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수는 당황했지만 민재를 감쌌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라고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외부인의 무단 시설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기수는 민재를 붙잡고 싶었지만 학과장과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결국 민재는 조용히 연습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소중한 제자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기수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대학교 안에서는 배달원 피아노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학생들은 실력이 좋으면 누구든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학생들은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이 일을 SNS에 올렸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명문대 음대에서 배달원이 무단으로 연습실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수는 학과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학과장뿐만 아니라 총장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한 교수님, 이번 일로 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총장님,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과장이 기수의 말을 끊었어요. 규정을 무시하고 외부인을 시설에 들여보낸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기수는 답답했어요. 민재의 놀라운 재능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한 교수님은 곧 은퇴하시지 않습니까? 총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은 사실상 경고였어요. 더 이상 민재와 관련된 일을 벌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40년간 몸담았던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재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 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 기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민재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뒤 민재가 다시 대학교로 배달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내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빨리 배달만 하고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수는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그 일로 상처받았을 게 뻔했거든요. 기수는 민재를 붙잡고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도로가 미끄러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민재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눈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꽈당!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민재도 함께 도로 위로 굴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왼쪽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토바이 뒤에 매달아 놓았던 가방이 터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흩어진 거였어요. 눈 위로 흩어진 물건들 중에는 낡은 악보들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악보들이었어요.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지는 악보들을 보며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아, 안 돼. 민재는 다친 팔을 부여잡고 눈 속에서 악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눈에 젖어서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사고를 보고 119에 신고한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민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왼쪽 팔에 골절이 있어서 깁스를 해야 했어요. 의사는 완전히 나으려면 최소 2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재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2달 동안 배달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피아노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민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대학교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노교수의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내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았나 봐. 민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음악에 대한 꿈도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 기수는 민재가 며칠째 배달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내식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배달원이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급하게 한빛 배달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라는 배달원이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기수는 병원 이름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제자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기수는 민재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재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흰색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기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돌려 기수를 보았지만 예전 같은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여기를? 자네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왔네. 기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피아노도 못 치게 되었어요. 애초에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기수는 민재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에서의 일로 상처받은 게 분명했거든요. 민재야, 그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기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기수는 민재의 차가운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와 민재 곁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굳이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배달원일 뿐이에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배달원이 그런 연주를 할 수는 없지. 기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자네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로 더욱 자신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기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무관심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야,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기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수는 가방에서 낡은 오르골 하나를 꺼냈어요. 작고 오래된 목재 오르골이었는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나? 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수가 오르골의 태엽을 감기 시작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에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겨울의 왈츠,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며칠 전 연습실에서 자신이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틋한 선율을 들으며 민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르골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은하보육원에서 자네에게 선물했던 거야. 기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네가 7살 생일 때였지.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방에서 들었던 그 선율, 그리고 자신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던 따뜻한 목소리. 선생님,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민재야. 기수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졌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던 선생님의 모습까지. 그런데 저는 그때 죽었다고 들었는데요. 민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수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화재가 나기 전에 몇몇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혼란 속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해졌다는 것까지. 그때 불이 났을 때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선생님이 저를 구하려고 하는 걸 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 속에서도 저를 찾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기수는 정말로 민재를 찾아 헤맸었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대피했다는 말을 듣고도 혹시나 해서 건물 안을 뒤졌었어요. 그렇다면 자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 기억 때문에 계속 음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음악이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였어요. 민재야, 이제 알겠지? 자네는 그냥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야. 기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안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걸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어.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런 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기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악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
자네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증거야. 기수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나? 40년 전에 못다한 레슨을 이어가는 거야. 민재는 깁스한 팔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팔이 나으면 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기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오르골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기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어린 시절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말입니다. 며칠 후 민재의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정화 원장이었어요. 기수가 연락해서 온 거였습니다. 민재야, 정말 너구나. 정화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살아있었구나. 정화는 그날의 일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화재 당시의 혼란,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민재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까지. 하지만 연락이 끊어져서 그동안 너무 걱정했어. 정화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재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2달이 지나 민재의 팔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재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기수와 만난 후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첫날부터 기수의 집으로 찾아가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너무 서두르면 다시 다칠 수 있어. 기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빠르게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수가 민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재야, 다음 주에 우리 대학에서 정기 음악회가 있어. 내가 무대에 서보는 건 어떨까?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무대예요? 학장님들이 허락하실까요? 내가 직접 요청해 볼 거야. 기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해. 그리고 자네의 연주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꿀 거야. 기수는 곧바로 학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학장과 교수들은 반대했어요. 한 교수님, 또 그 배달원 이야기입니까? 이미 한 번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식적인 무대에서 정당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기수가 설득했어요. 하지만 음악회 출연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갑자기 외부인을 끼워 넣을 수는 없어요. 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앙코르 무대는 어떻습니까? 단 한 곡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 관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즉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회 당일 대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일반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민재야. 자네의 음악을 믿어. 기수가 격려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민재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한기수 교수님의 제자 민재 씨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자라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혹시 그 배달원 말하는 건 아니야?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랜드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민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건반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선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겨울의 왈츠. 하지만 이번에는 40년 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더해진 연주였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왼팔 때문에 가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음악의 일부가 되어 더욱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관객들은 점점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음악에 취해 있었고 어떤 이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연주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민재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관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어요. 민재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자리에 앉은 한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정화 원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재의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음악.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민재는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감정을 담아서요. 기수 교수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제자구나. 기수가 감격해하며 중얼거렸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도 일어났고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요. 감동적이었어요.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정말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다니. 그때 객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연주자는 누구예요? 정말 멋져요. 한기수 교수님의 제자라고 하던데. 어디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40년 전 한 분이 저에게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그 가르침 덕분입니다. 민재의 시선이 기수에게 향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음악회가 끝난 후 민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찬사와 격려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음악에는 정말 계급이 없는 것 같아요. 배경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며칠 후 민재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음악대학에서 정식으로 강사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학장실에서 만난 총장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연주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이 진중하게 말했어요. 음악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군요. 우리 대학에 그런 힘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음악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수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네만큼 진정한 음악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렇게 민재는 음악대학의 특별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식 교수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첫 수업날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민재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유명한 배달원 피아니스트를 직접 보는 것이었거든요. 오늘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음악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민재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재는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케일에도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도 음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은 민재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흥미로웠거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기쁠 때, 슬플 때, 그리울 때, 그 감정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민재는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딱딱한 이론보다는 실제 연주를 통해 감정을 나누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가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냥 과제를 위해 쳤는데 오늘은 정말 음악을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민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민재의 수업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까지 청강을 올 정도였어요. 민재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어느 봄날 기수는 음악대학 복도를 걸으며 민재의 강의실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젠 자네 차례네. 기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게.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왔어요. 교수님, 여기 계셨네요. 수업은 어땠나? 정말 즐거웠어요. 학생들이 점점 음악의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기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심었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민재야, 고맙다. 교수님이 저에게 고마우시다니요? 자네가 있어서 내 음악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이제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겠네.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강의실에 남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도, 파, 라, 시. 똑같은 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겨울의 차가운 눈물이 아닌 봄의 따뜻한 숨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의 선율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그 아름다운 연주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는 우와,
정말 좋다고 감탄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재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기수가 말했던 대로 음악에는 정말 신분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의지였어요. 민재는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거든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